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카이로까지 대한항공을 편도로 단돈 35만원에 탑승하고 마일리지도 약 4,000마일 적립할 수 있었던 카이로행 여행사 전세기 탑승기 KE9953편 탑승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의 특가 발권, 저는 여담이라는 사이트에서 예매를 하였습니다. 구조를 보니까 한진관광에서 전세기를 확보하고 다른 여행사 사이트들에서 판매하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다시 들어가 보니 가격이 44만원으로 올라 있었는데 저는 처음 나왔던 가격인 35만원에 발권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투어를 하면서 만난 같은 전세기 탑승객분들께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35만원이 떠 있어서 고민하다가 며칠 뒤에 다시 들어가 보니 40만원대로 올라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행사에서 좌석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초반에 저렴하게 풀린 표를 잡은 케이스라 운 좋게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가 항공권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나오다 보니 결국 누가 먼저 잡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전세기는 정해진 항공편 시간에 맞춰 여행 일정을 짜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해서 발권하셔야 합니다. 오늘 비행편은 KE9953편, 평소에 보시는 대한항공 편명과 다르죠? 대한항공은 기본적으로 4자릿수 편명을 사용하고 인천 출발 국제선은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앞자리를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탔던 후쿠오카행 KE787편도 사실은 KE0787편입니다. 국내선은 1000번대, 김포 및 지방 출도착 국제선은 2000번대 초반, 코드셰어는 3000, 5000, 7000번대, 수요 증가 대응편은 8000번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9000번대는 여행사 전세기 편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KE9953편은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행사 사이트에서만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전세기 탑승기 과연 어땠을지 같이 보러 가시죠. 카이로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날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직 대한항공 탑승객 대상으로 코트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네요. A카운터 안쪽에 한진택배 카운터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4박 5일 무료, 이후 하루 2,500원 또는 350마일의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나라 갈 때 유용한 서비스인데 동계 시즌에만 운영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쇼츠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크인하러 가볼까요? 유인 C카운터도 이용 가능하지만 직원분 안내로 셀프 B카운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여권 스캔, 수화물 태그 부착, 짐 접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출국 심사 전 2터미널로 이전한 아시아나항공 카운터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H, J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연휴 마지막 날이라 출발층은 비교적 한산했는데 보안 검색들을 하나만 운영해서 출국 심사, 보안 검색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탑승장 안으로 들어왔으니 비행기 구경도 한번 해봐야죠. 에어프랑스 A350, 중화항공 A330이 보이고 아시아나 A330과 그 뒤로 푸시백하는 대한항공 보잉 787까지 보입니다. 아시아나가 2터미널에 있는 모습은 아직도 조금 어색하네요.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도 찍어봅니다. 이 항공기들 이제 슬슬 대한항공 시트로 천가리 중이라는데 점차 합병이 실감나네요.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ER과 아시아나 A330-300 색동옷을 입은 아시아나항공기들이 사라지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슬 탑승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의 탑승구 256번 게이트로 향해 볼게요. 탑승구로 가보니 오늘 타고 갈 대한항공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항공기 대한항공 보잉 777-302R입니다. 등록번호 호텔리마 8274, 2013년 제작된 약 13년 된 항공기입니다. 1등석이 8석, 비즈니스 56석, 이코노미 227석, 총 291석이 장착되어 있어요. 칵핏 글래스 쪽만 페인트를 다시 칠했는지 동체의 도색과 조금 차이가 있네요. 현재 4월 초 기준으로는 신도색 도색으로 변경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탑승을 시작합니다. 전세편이어도 존별 탑승을 진행하고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점점 여행의 설렘이 올라옵니다. 232 배열의 비즈니스석을 지나 333 배열의 이코노미 배열로 이동합니다. 이코노미 후방 쪽 좌석은 갈색 톤이 적용되어 있는데 대한항공에서는 처음 보는 색감의 좌석이네요. 오늘 제 좌석은 52H, 맨 뒤에서 한 칸 앞 좌석입니다. 항공기 구조상 뒤쪽으로 갈수록 동체가 좁아지면서 세 좌석에서 두 좌석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는데 저는 그 구간 좌석을 미리 선택하였습니다. 옆 공간이 넓어서 좋긴 한데 화장실 대기나 이동 동선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자리라 예민하신 분들께는 비추천입니다. 전세기의 경우 좌석 지정은 온라인 체크인시 가능하고 출발 48시간 전부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좌석에는 베개, 담요, 슬리퍼, 생수가 기본 제공되고 레그룸도 여유있는 편이라 다리 꼬기도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좀 고장이 났나봐요. 고정이 안되네요. 승객분들이 얼추 탑승을 마쳤는지 기장님의 인사 말씀이 들려옵니다.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카이로 국제공항까지의 비행 시간은 12시간 20분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인사까지 해주셔서 괜히 더 기분 좋게 출발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오늘 럭키비키하게 옆자리가 비어서 갑니다. 그럼 오늘의 항공기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보잉 777-302R입니다. 대한항공 AI 세이프티 비디오가 상영되고 푸시백을 시작합니다. 아에로 멕시코 항공기를 뒤로 한 채 이동하는데 언젠가 저 항공사도 한번 타볼 날이 올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의 항공기는 외부 카메라가 달려 있어 전방과 하방, 바깥 풍경을 자리에서도 볼 수 있네요. 다만 화질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활주로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항공기들을 지나갑니다. 대한항공 보잉 747, 보잉 737, 보잉 777, 에어차이나 항공기까지 보이고요. 앞쪽으로 끼어드는 마닐라행 에어아시아 A321, 이어서 상하이행 중국 동방항공 A330, 프라하에서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A350, 리스본행 대한항공 보잉 787, 베이징행 에어차이나 A330이 뒤따라오네요. 드디어 이륙 순서가 다가오고 활주로에 정렬합니다. 맑은 하늘과 함께하는 이륙멍, 같이 한번 보시죠. 벨트 사인이 꺼지자마자 옆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항로는 중국을 가로질러 가는 경로라 북한 방향을 바라보며 비행하게 됩니다. 순항고도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기내식이 바로 제공된다고 하길래 밥상 한번 펴보았습니다. 컵홀더도 달려있는 앞에서 내리는 반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오늘 메뉴는 제육쌈밥, 5월 소고기 수추와 감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뒤쪽부터 서빙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육쌈밥과 맥주 하나 선택하였습니다. 구성은 제육볶음, 쌈채소와 쌈장, 미역국,
오이지, 케이크, 오란다 한 트레이로 제공됩니다. 이 제육쌈밥, 아시아나 쌈밥 느낌도 살짝 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메뉴였습니다. 미역국도 따뜻한 물을 바로 부어주셔서 같이 먹기 딱 좋았고요. 와, 이건 진짜 맛있어서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밥 먹고 있으면 웨이아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긴 진짜 가까운 듯한데 기내식은 어떻게 나올지 타보고 싶네요. 첫 기내식을 다 먹고 나니 베이징 근처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쉴 수 있게 조명을 꺼주시고 이때 창문 덮개도 닫아달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점에 이집트 입국 카드도 나눠주시고요. 밥도 다 먹었겠다. 오늘의 기내 환경을 한번 보면 탑승률은 거의 90% 이상 되고 간혹 군데군데 빈 좌석들이 보이네요. 전세편 특성상 패키지로 오신 어르신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치하러 화장실도 한번 다녀와 볼게요. 기체 뒤쪽에는 화장실이 좌우 각각 2개씩 총 4개가 배치되어 있고 맨 뒤 화장실은 생각보다 널찍하고 칫솔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양치를 하고 오니 한숨 잘하고 완전 소등해 주셨네요. 담요를 덮고 두 좌석이라 완벽한 누코노미까지는 아니지만 어찌저찌 몸을 끼워서 누워봅니다. 비행 약 2시간 경과 시점에서 갤리 뒤편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방송에서 잠이 깼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고비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고비 사막, 이건 진짜 정관입니다. 외부 카메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버퍼링은 있습니다. 뒤쪽 간식 코너에는 샌드위치, 과자, 프레첼, 주스 등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도 계속해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저도 샌드위치와 제로콜라를 하나 가져와서 자리에서 먹어줬습니다. 배불러서 기내 산책도 한번 하고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도 해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좀 쉬다 보면 보랏빛으로 조명이 켜지고 갤리에서 다시 북적이는 소리가 납니다. 현재 비슈케트 상공을 지나는 시점인데 두 번째 간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번 간식은 소세지가 맛있는 핫도그가 나왔어요. 저는 파인애플 주스와 함께 받았고요. 휴게소에서 사먹는 핫도그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부드럽고 소세지가 맛있어서 이름값 하는 간식인 것 같습니다. 간식 먹고 나니 불을 다시 꺼주십니다. 먹고 자고 살이 되게 많이 찔 것 같습니다. 잠도 자고 다운받아온 영상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착륙 약 3시간 반 전입니다. 밖으로는 멋진 산맥 풍경도 펼쳐집니다. 착륙 약 2시간 전 터키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조명이 켜지면서 두 번째 기내식이 준비됩니다. 메뉴는 한식 간장 닭갈비, 양식 토마토 파스타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앞쪽부터 서빙이 시작되면서 뒤쪽에는 한식이 모두 소진되었고 파스타만 남았다고 하시네요. 한식을 받고 싶긴 했는데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구성은 파스타, 샐러드, 과일, 빵으로 첫 번째 식사보다 간단한 편입니다. 맛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가 양념이랑 따로 노는 느낌이었네요. 사실 중간중간 간식도 많이 먹은 상태라 그렇게 배고픈 상태도 아니었기에 과일과 차 위주로 가볍게 먹으며 풍경을 감상하였습니다. 밖이 환하긴 해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살짝 해롱해롱하긴 했네요. 기내식 서비스가 끝나니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설산들이 보이는데 아마 로도스 산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늘에서 보는 노을 풍경도 감상하고 하늘에서 보는 노을은 날씨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그런가 항상 예쁜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부 풍경도 감상하고
에어쇼로 지중해 지리 공부도 하다 보니 이제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륙 약 30분 전 프리페어 포 랜딩 방송이 나오고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 가는 거여서 설레는 마음으로 야경을 감상하였습니다. 물론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중동 문화권이어서 완벽한 아프리카 체험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처음 가는 나라다 보니 많은 설렘이 있네요. 무튼 그럼 카이로 국제공항 착륙멍 같이 한번 보시죠. 카이로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이집트의 나라답게 이집트 항공을 보며 주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비행은 약 40분 지연되었는데 맞바람 영향으로 딜레이되어 죄송하다고 사무장님의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13시간 동안 제 허리를 잘 지켜준 오늘의 좌석도 한번 보고 이제 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탑승한 항공기를 보며 오늘의 비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인천 카이로 대한항공 전세기 탑승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비행을 정리해보면 넉넉한 좌석 간격, 친절하신 승무원, 만족도 높은 기내식, 그리고 압도적인 가성비까지 특히 13시간 동안 기내식 2번, 간식 2번, 음료까지 계속 제공되면서 먹는 재미가 확실한 비행이었습니다. 이 비행편 타고 나니 살이 좀 찐 것 같았어요. 요즘 유류 할증료도 오르고 항공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특가 항공권이 많이 풀려서 가성비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장거리 노선은 처음 공유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탑승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동그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카이로 공항 근처 숙소에서 묵었는데 별로 후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노보텔 카이로 에어포트 느낌이 어땠는지만 같이 공유 드릴게요. 노보텔 카이로 에어포트는 공항에서 자체 셔틀버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항 인포메이션에 부탁하려고 했는데 운 좋게 지나가는 셔틀버스를 발견해서 바로 탑승하였습니다. 참고로 탑승 위치는 도착층이 아니라 출발층이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호텔 입구에는 경비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전한 느낌이었고 시설은 조금 오래된 느낌이지만 객실은 리모델링이 되어 깔끔하였습니다. 화장실도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정원뷰를 볼 수 있고 내려가시면 수영장도 있어서 수영복을 준비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일 투어가 너무 빡세서 수영은 따로 안 했네요. 다만 이집트 특성상 새벽에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 식당 운영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